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분석의 과정 혹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펜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모델링의 과정이죠. 모델링. 자, 일단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설명의 가정은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6회 대회가 제가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데이터조차 없다면 이제 크롤링을 하거나 해야겠지만은 저희는 그 과정을 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럼 데이터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EDA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EDA를 한 다음에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입니다. 제 각각의 의미를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모델링 이전 이 앞단에 있는 것들이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EDA와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델링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조금 간혹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훨씬 쉽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아무리 좋은 모델을 쓰더라도, 예를 들면 요즘 뜨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모델을 쓰더라도 피처 엔지니어링과 EDA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EDA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데이터 관찰입니다. 데이터를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데이터를 받았다고 해봐요. 나이, 성별, 사는 지역, 그거에 따른 수입. 자, 저희는 이 데이터를 받았고, 저희가 만약 이런 변수를 통해서 이 수입을 예측하는 모델을 짜고 싶다고 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네.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EDA라는 겁니다. EDA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 나이 컬럼, 즉 사람들의 나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의 나이가 조금 많은 편인가 아니면 적은 편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리고 성별에서는 뭐 남녀의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가, 그리고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들의 비율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걸 한 대략적으로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도 마찬가지로 분포가 어떤 것인가, 분포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수입도.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에 대한 개별적인 일단 관찰을 하고요.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그리고 굉장히 조금 기본적인 EDA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나가자면은 뭐 예를 들면 나이에 따른 수입의 평균, 혹은 성별에 따른 수입의 평균, 혹은 지역에 따른 수입 평균을 본다던가, 아니면 나이에 따른 성별의 비율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두 개 혹은 세 개의 어떤 변수에 대한 관계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EDA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찰을 하는 행위입니다. 시각화로 하든 뭐 직접 데이터를 보든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 관찰은 무조건 EDA 안에 EDA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찰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워버렸네요. 충분히 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합니다. 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데이터 관찰, 즉 EDA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 혹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변수 변화를 하는 겁니다. 변수 변환입니다. 변수 변환. 네, 그리고 변수 변환, 이것이 피처 엔지니어링이고요. 좋은 모델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변수 변환이 필수입니다. 네, 이게 지금은 잘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변수 변환을 해야 하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튜토리얼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참가자들이 직접 느끼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과정은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뭐 라이트 GBM이라든가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의 코드를 그냥 100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쉽고 별로 어렵지 않은 분야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은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다 혹은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EDA를 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이 과정, EDA 그 다음 피처 엔지니어링, 이 과정을 한 몇 번씩 반복을 합니다. 몇 번씩 반복을 해야지 더 좋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좋은 인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야지 모델링도 훨씬 성능이 더 좋아지고요. 이렇게 한 번만 해가지고는 모델링 성능이 거의 좋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몇 번을 거치는 겁니다. 네. 이제 이번 튜토리얼, 제가 기획을 하게 된 튜토리얼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처음에는 EDA를 할 겁니다.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EDA를 할 겁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 과정을 들어갈 겁니다. 네. 1, 2, 3, 4, 5입니다. 솔직히 실제 데이터 분석이라면 이 과정을 한 몇 번씩은 더 거쳐야 되지만은 이거는 튜토리얼이고 어디까지나 베이스라인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딱 2번만 거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첫 번째 EDA는 굉장히 간단한 EDA, 즉 분포를 보고 뭐 그런 좀 간단한 EDA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할 겁니다. 이 EDA는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는 이 첫 번째 EDA를 통해서 나온 어떤 인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변수 변화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EDA를 할 겁니다. 여기는 또 고차원적인 EDA.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한 변수 변화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모델링입니다. 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그러면 EDA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